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상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상선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생겨나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심장 예를 들면 심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통해서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촉진하게 되어져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심장의 박동이 저하되고 혹은 혈압이 약화된다든지 순환이 저하된다든지 그다음에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지면 심박이 증가하거나 혹은 혈압이 증가하거나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페일류어하는 심장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상선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갑상선 그러면 기능상의 문제를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모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통해서 세포 수준에서 그 갑상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알아보고 있고요. 칼슘이나 포타슘의 비율이 우리 모발 검사를 통해서 너무 높게 나오면 세포 레벨에서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포타슘의 비율이 낮으면 갑상선 기능이 우리 세포 레벨에서 너무 항진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량을 유지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기능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상선의 기능상의 문제들을 치료하게 되면 인체가 우리 몸이 아주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P 검사라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하는데 타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혈액 검사보다 혈장을 통한 혈액 검사보다 이 침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갑상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거나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게 유리되어져 있는 free TSH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수치를 검사하게 되고요. 물론 이건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T3하고 T4, 티로닌, 타이록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혈장 검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타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검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중에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 항체 검사를 우리가 또 하게 되죠.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겨드랑이 밑에 체온계를 넣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체온을 체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도 있고요. 물론 체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테론이 저하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상하부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혹은 아드레날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체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체온을 측정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자 환자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50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증상 및 병력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만성 피로가 아주 심하고요. 너무 피로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아주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이 약간 좀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갑상선 종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아주 저하되어지고 행동이 아주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 기초 체온이 제가 기초 체온을 재라고 했었는데 기초 체온이 많이 저하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 환자를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상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거의 한 10배 정도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원래 0.45에서 한 4.5 UIU 정도가 밀리리터당 정상인데 이분은 뭐 거의 한 45 UIU 정도 나와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T3하고 T4는 감소가 되어져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져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로 이제 진단이 되어졌고, 또 그 혈액 검사 속에 다른 소견은 철분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혈중 칼슘도 부족한 걸로 검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진단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치료는 갑상선을 스포트하는데 필요한 그 영양제를 제가 썼고, 그 다음에 철분이 든 종합 영양제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영양제제를 투여를 했고, 그 다음에 B12를 혀 밑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섭취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체질 진단에 따른 식사법하고 체질 면역요법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서 제가 이제 처방해준 영양제제들을 잘 복용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시작한 지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상 뭐 너무 명확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치료하지만, 꼭 이제 혈액 검사상 정상 소견이라 할지라도 아주 이제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그러니까 한 13 밀리언 정도가 그 성인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 4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마 2차적인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지만 갑상선의 기능 저하로 보이는 그까지 포함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전체 인구의 약 10%, 미국에서는 한 30 밀리언 정도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레날 스트레스 호르몬의 약화에 따른 갑상선의 기능 저하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의 기능 저하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도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대사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되어져도, 요오드 같은 영양이 결핍되어져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자체에 또 다른 질환이 생겨났을 때도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1차적으로 피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행동이 느려지거나 의욕이 상실되어지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하게 피로해서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스터디처럼 갑상선의 이제 기능을 도우는 그런 영양제자들을 제가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를 쓴다든지 혹은 체질 진단하고 체질에 맞는 식사하게 되고, 또 자율 면역요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면역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통해서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이 우리 인체에 있는 자기 면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력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을 보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뭐 부조화라든지 뭐 많이 너무 과하다든지 저하되어졌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이 갑상선염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특정한 정서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역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성 소화장애 그 다음에 뭐 장애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테스트와 검사를 병행해서 하는 게 그 요오드 패치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요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갑상선을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 기초적인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소금 안에 아예 요오드 성분을 집어넣어서 법률로 규정을 해서 이제 요오드 성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오드 패치 테스트는 그 요오드 성분을 우리 몸에 팔뚝 뭐 같은데 제가 발라주죠. 발라주게 되면 그러면 요오드 성분이 노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오드 색깔이 이제 우리 몸에 발려져 있는데 이 색깔이 원래는 24시간 이후에 서서히 없어져야 되는데 24시간 이전에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간 이내에 없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 중에 원인 중에 요오드 성분 자체가 없어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요오드 부족증 환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요오드 부족증 환자를 위해서는 갑상선 영양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요오드 성분들도 또 투여를 하게 되어 있고 미네랄 중에서도 비타민 B12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저희들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오드 부족증으로 인해서 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우리가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패치 테스트를 통해서 뭐 다른 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검사이긴 하지만 갑상선 기능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진단함에 있어서 요오드 성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